안녕하세요. 코알라 책방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폐결핵이 발병하여 여러 차례 요양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20대에 노트를 시작하여 35세에 이 책을 출간합니다. 페스트라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며 의연히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룬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 속으로 들어갈게요. 알제리 해안에 있는 프랑스의 평범한 도시 오랑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리유는 진료실에서 나오다 층계참에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밟았다. 수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는 그 건물엔 쥐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 장난으로 외부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복도에 서서 열쇠를 찾고 있었는데 구석에서 큰 쥐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 비틀거리며 달려오다가 멈춰서더니 작은 소리를 지르며 피를 쏟고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보자 걱정거리가 떠올랐다. 1년째 앓고 있는 아내가 이튿날 요양원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수인은 대문턱에서 쥐의 다리를 잡은 채 나쁜 놈들. 내가 놈들을 잡고 말 겁니다. 왕진을 마치고 눈물로 젖은 아내를 플랫폼에서 배웅했다. 늦은 오후 다시 왕진을 하러 나가다 가끔 마주친 적 있는 타루라는 사람을 만났다. 강렬한 시선으로 리유를 바라보며 이렇게 쥐가 나타나다니 참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아름무 광장, 대로들, 프렁드메르 산책로에도 죽은 쥐들이 더 늘어갔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랑스도크 통신사에선 25일 단 하루 동안 6,231마리의 쥐를 소각했다고 보도했다. 그 숫자가 매일같이 목격하던 광경에 분명한 의미인지라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28일 쥐를 약 8,000마리 수거했다고 보도된 날 정오에 수위를 보았는데 어느 신부의 팔에 의지한 채 허수아비 같은 자세로 힘겹게 걸어오는 것이었다. 30일 아침에 일시적으로 내려갔던 체온이 정오가 되자 단번에 40도까지 오르며 환자는 헛소리를 계속했다. 눈꺼풀은 낯빛으로 창백했고 호흡도 불규칙하고 짧았으며 림프샘 때문에 도무지 몸을 편안히 하지 못했다. 수위의 죽음으로 이해 못할 불길한 징조로 가득 찼던 한 시기가 끝나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었다. 타루는 페스트가 휩쓸고 있는 도시의 하루를 상당히 자세히 묘사했다. 정오가 되면 식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손님들로 가득 찬다.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드는 것은 그곳에서 식사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당에서도 전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손님들은 몇 분 동안 자기 식기를 꼼꼼히 닦는다. 그리고 11월 말의 어느 날 밤 친구가 된 타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아버지에 대한 회상 장면이 있다. 차장 검사였던 아버지가 죄인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모습을 집행 장면을 목도한 충격적인 경험을 수레했다. 인간이 인간을 단죄할 권리를 거부하며 희생자도 때로는 사형 집행인이 된다는 분열과 모순 속에서 살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페스트 앞에서 무사하지 않아요. 병균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 청렴 결백함, 순결함 등은 의지의 소산이에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될 의지예요.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경우에라도 희생자들 편에 서야겠다고 결심한 거라는 얘기로 끝맺었다. 다시 1월 중순이 되어 통계 수치 감소 발표가 있던 날 타루는 집에 돌아와 피로감을 언급했다. 이틀 후 리유는 퇴근 후에 바로 친구 방에 들어갔다. 아무래도 싸움에서 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몸은 타는 듯 뜨거운 피부 아래로 림프샘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가슴에선 대장간 풀모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는 고통이 엄습해도 몸부림치지 않고 육중한 몸과 철저한 침묵으로 싸웠다. 리유와 시선이 마주칠 때 간신히 미소 지었다. 결국에는 무기력한 눈물이 앞을 가려 타루가 갑자기 벽 쪽으로 돌아눕는 것도 그의 몸 어딘가에서 근원적인 줄 하나가 끊어져 숨을 거두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타루가 평화를 되찾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유 자신에게도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았다.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다. 아내 생각이 났지만 그 생각을 물리쳤다. 희망하는 것을 다 잃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기억에 남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삶은 얼마나 괴로운 삶일까. 타루가 경험한 삶이 아마 그런 삶이리라. 사실 리유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삶의 온기와 죽음의 이미지,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사망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2월의 화창한 날 아침, 마침내 도청에서 페스트를 물리쳤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사람들은 광장마다 쏟아져 나와 춤을 추며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 리우가 늙은 천식 환자의 집에 도착하니 방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기뻐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런데 페스트가 뭘까? 그것이 인생이야. 그뿐이지. 노인의 말이 옳았다. 기뻐서 외치는 함성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리유가 모든 고통을 넘어 그들과 다시 만난다고 느껴진 지점이었다. 침묵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비로소 시류에서 마스크 자율 착용이 시행되면서 움츠러들었던 활기가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짓눌렀던 코로나를 서서히 떠나보내며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해야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줌의 햇살이 되고픈 손안의 책방, 코알라 책방이었습니다. See you again.